네, 한국체육방송 여성대표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이 바로 외식 아이템이죠. 하지만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음식점 창업자 중 90%가 폐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결과죠. 게다가 요즘은 소비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이 외식 인구도 점점 줄어들면서 위기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 될 때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되는 그 10%에 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해왔습니다. 슈퍼맘 리턴즈 창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여성의 소자본 창업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셨는데요. 우선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 찾아주신 김중미 소장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꽃 피는 계절인데요. 창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꽃이 가득 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수 원장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업자 90% 정도가 망하고 새로운 창업자가 10% 정도 되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를 선택해야 될지 업종, 나한테 맞는 거, 장소 이런 거 다 택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성공 창업자로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으로 오늘도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본 오늘의 창업 아이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 아이템은 창업 시장에 아이템으로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지역마다 맛집으로 몇 곳 정도가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근래 들어서 아주 핫해진 분위기로 창업 시장에서 외식 아이템 트렌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바로 장어구이 전문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어구이 전문점이요? 네. 네, 지금 저희 PD님께서 굉장히 반길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장어 없어서 못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어구이 전문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요즘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유, 특징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우선 장어구이는 장어는 이제 민물장어하고 붕장어, 바다장어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 민물장어는 비싸도 먹으러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하게 맛관리만 유지가 되고 잘 구워주면은 멀리서도 찾아가는 그런 건데 고단백이고 비타민도 많고요.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정력에도 좋다 그러고 보양식으로도 좋고 뭐 안 굉장히 좋네요. 많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기 회복 때문에도 이제 많이 찾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장어구이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비용 들여서 하는 분들은 이제 민물장어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분들은 단가가 높고 그러니까 몇 개 팔아도 이제 매출이 쉽게 올라가고요. 멀리서도 찾아오니까 장소가 굳이 좋은 장소 아니래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보자도 굽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한 달 정도 매장에 근무하시면서 주방 관리를 배우다 보면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워서 하시면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가는 매장도 있고 또 작은 매장으로 할 때는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새로운 매장 규모로 해서 만들어서 배달로 가시거나 사이드 메뉴를 좀 추가시키면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자, 양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실제로 PD님께서 장어 드시러 저 멀리까지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장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힘,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 장어구이 전문점의 그 현황은 어떤지 그 현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장어구이 전문점이 이제 우리 주변의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하기까지 변천사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뭐 민물장어를 아주 고급으로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데는 좀 제외를 하고요. 여성 소자본 창업에 맞는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좀 살펴드릴게요. 소자본 창업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일단 현재 가장 많은 창업 아이템인 외식 아이템의 트렌드를 잠깐 보면은 기존의 아이템들을 고급화해서 고가 전략으로 가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격 파괴를 해서 사람들한테 접근이 쉽게 하는 이런 전략이 좀 있는데 보통의 아이템들이 외식 아이템들이 시장에 나올 때 이런 공식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장어구이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형태로 접목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창업 시장에서 어떤 형태를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형태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약 한 2년에서 3년 전쯤에 무한 리필이라는 그런 막강한 무기를 장착하고 장어구이 전문점이
창업 시장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무한 리필이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가장 판매하기 쉬운 형태의 한 아이템이 판매 형태거든요. 이 비싼 장어를 무한 리필을 예, 장어를 해준다고요? 무한적으로 드신다라는 네. 형태로 이제 굉장히 고객들한테 어필이 많이 됐고요. 매출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효과도 봤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많은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는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가장 강력한 장어구이 아이템이 하나가 출연했습니다. 뭔가. 네. 이게 바로 이제 3마리에 10,000원. 예. 3마리 10,000원이요? 초저가 아이템인 거죠. 이거 장어 맞나요? 예, 장어 네. 맞습니다. 엄밀히 네. 얘기한다면 아직까지는 유통이나 테이크아웃 그리고 배달 형태로 소규모 점포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으로 좀 자리 잡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장어구이 시장 판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충분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장어구이가 핫한 아이템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장어하면 사실은 무조건 좀 비싼 음식,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한 리필 또 3마리에 10,000원 하는 데가 생기면 잘 안 드셨던 분들도 건강 생각해서 그냥 가서 막 드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좀 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좀 그 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장어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그 무한 리필이 되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민물장어로 해서 고가로 갈 거냐, 아니면은 바다장어나 수입산으로 해서 저가로 갈 거냐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네. 소자본으로 하게 되면은 민물장어는 규모 면에서도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바다장어로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공급 라인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소스라든가 어떻게 구워줄 건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배달을 할 건가, 테이크아웃 위주로 할 건가, 둘 다 겸할 건가, 네.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장어 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은 일단 장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가로 생각을 하세요. 그쵸. 근데 이제 저가 네. 시장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뭐 불닭이라든가 찜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네. 사실적으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내가 네네. 접근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성공 창업자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 한우냐 아니면 뭐 수입산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장어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장어도 보면은 이제 수입산이 있는데 중국산, 필리핀산 이거는 항생제 위험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네네. 좀 건강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수입산 그럼 잘 안 드시려고 그런 면도 네,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장어 전문점으로 해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지금 기획하시는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은 네. 그 바닷장어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3마리 팩으로 해서 아까 소장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한 뭐 얼마 4,900원 정도 이렇게 이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릿세 들어가죠. 네네. 이게 부자재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1인에 이렇게 가격을 받고, 그 장어 드셔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무한으로 마냥 먹는다 그래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원재료비가 느끼하죠. 네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네. 또 비교적 단일 품목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이문도 좀 많이 남으니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면을 고려해서 창업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어구이 전문점을 이 소자본 창업으로 접근할 때 지금 어떤 형태로 식당을 오픈할 수 있는지 소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리필 장어구이 전문점과 초저가 장어구이 전문점, 그렇게 좀 나눠볼 필요 있는데요. 네. 무한리필 장어구이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장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붕장어, 안하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예, 네네. 그 장어를 사용합니다. 보통은 1인분에 약 3만 원 미만의 가격을 책정을 해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리고기나 소고기를 함께 구성해서 세트 형태로 4만 원대 미만으로 책정해서 판매하기도 네, 합니다. 장어에 오리까지 먹으면 뭐 예, 장난 푸짐하죠.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네. 장어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히 장어만 먹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예. 하지만 이제 몸보신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예, 장어를 무한정 먹을 수 있다는 건 요즘 같은 불황에 고객들을 확실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장치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초저가 장어구이 전문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입산 바다장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페루산 장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양이 많아졌는지를 수입하시는 분께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했더니 뭐 장어 치어에 대한 부화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아졌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약 한 30cm에서 40cm 정도의 장어가 3마리의 판매가가 지금 시장에서 약 한 10,000원 정도로 판매가 됩니다. 네. 당연히 유통되는 가격, 그러니까 공급되는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할 것이고요. 네. 보통 이제 수입된 거는 수입산이라고 의구심이 좀 들기 마련인데 수입 장어임에도 이게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품질에 대한 부분을 가공하면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더 많이 유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산 장어하고 뭐 한판 싸움이 좀 예상이 되고요. 네네. 현재는 주로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입구나 틈새 매장 같은 것들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형태가 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받는 거는 푸드트럭에서 냄새를 피우면서 구워서 즉석으로 판매하는 이런 네. 형태로 소자본 창업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창업자분들한테 아주 핫한 그런 아이템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뭐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한번 여쭤본 거는요. 장어값이 싸도 너무 싸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수입산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에서 여쭤본 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수입산도 많이 통용이 돼서 같이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접 창업을 한다 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원장님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보통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게 경구묘를 할 때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할 때 뭐 10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평수로는 7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50평 이상 뭐 330제곱미터 10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하는 그런 대형으로 가는 민물 작업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게 하게 되면은 테이크아웃 위주이기 때문에 불판들이 밖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밖에 나와 있어서 거기서 전시 효과를 주고 네네. 직접 앞에서 구워주고 거기서 포장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부가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저녁에 야식 참 술안주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배달주 좀 해주고 네네.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전원형으로 갔을 때는 우리 소고기 멀리 나가서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장어 멀리 먹으러 가고 하듯이 네네. 전원형이기 때문에 점포 비용이 의외로 싸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명이나물도 세서 줘야 되고요. 깻잎도 그냥 생깻잎 주면 안 되고 삭힌 깻잎을 줘야 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쌈을 싸 먹더라도 생강채에다가 딱 이렇게 궁합 맞게끔 싸 먹어서 정말 비싸게 줘도 좋다. 근데 이제 공동으로 들어간 거는 포스도 돼 있어야 되고 매장형으로 가게 되면 의탁자라든가 주방 설비 사인물 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모 크게 가면 점포 제외하고 한 1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네네. 적게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 매장 내에서 불판 위주로 이렇게 시설비, 주방 설비 이런 것들은 네.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고 설비 사용하셔도 돼요. 중고 파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존에 좀 하시면서 어려움을 처한 분들은 이거를 딱 뛰어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잘 됐을 때 딱 던져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네. 해서 조금 이제까지 손해난 거를 만회하셔도 좋은 아이템이 네.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솔직한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진 않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게, 뭐 식당 하나 차리는 데는 비용이 다른 업종의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원재료에 그렇습니다. 대한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익성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수익성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네. 원장님 말씀드린 부분에 네네.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는 아이템은 업종 전환 아이템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업이 좀 힘드신 분들은 업종 전환 적극 고려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 외식 아이템의 수익 구조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FM은 원부 재료가 30% 그리고 직간접비가 40% 그리고 세전 이익률이 30% 그러니까 3, 4, 3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격 파괴 아이템의 경우에는 원부 재료 비율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40%, 40% 그리고 수익률은 좀 적어지는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장어구이 무한 리필 전문점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거에서 약 한 50%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판매가 대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수익성 50%면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무한리필의 그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고객이 아무래도 조금 과소비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적인 로스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원부재료 비용이 조금 더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들이 이제 보상 심리로 인해서 좀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아무리 확보를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 박리담회를 해서 많이 판매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매장 규모 역시 좀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 테이블이 약 20개, 60석 정도일 때 회전율과 객단가 구조를 분명히 계산해야 운영 가능 수치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일매출 한 100만 원대, 유입 고객이 1인당 받기 때문에 30에서 40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단순 계산은 될 것 같고요. 초저가 장어구이의 경우에는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확장성이 비교적 규모에 비해서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판매가 대비는 원재료비 가격이 무한리필보다는 좀 적습니다. 약 40% 미만일 것 같고요. 매장 인테리어나 기타 큰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시도가 가능한 소형 점포, 배달형 아이템으로 아주 추천할 만하다라고 보고요. 실제 그 재래시장 초입에서 김밥집을 하시다가 이걸 전환하신 분을 제가 봤는데 하루에 한 앞에서 구워내세요. 냄새를 막 피우시니까 하루에 약 한 300마리 정도 이상 판매하시는 걸로 실제 조사가 됐거든요. 이런 그 반짝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요즘 이렇게 핫하다는 장어구이 전문점 저희가 창업 비용과 수익성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창업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분께서는 남다른 창업 전략 꼭 필요하게 될 텐데요. 원장님께서 조금 짚어주시죠. 그 소규모로 해서 테이크아웃이라든가 배달 전문으로 했을 때에 살아남는 방법은 일단은 전시성, 눈에 보여야 되고요. 굽는 거를 보여주면 불판에서 살아있는 장어를 잘라서 이렇게 구면 꼬리가 탈탈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다음에 원장님 장어 좋아하시죠? 포장을 그럼요. 포장을 잘해줘야 돼. 이거를 갖다가 용기를 뭐 스티로폼이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포장 용기에 해서 주고 장어에 걸맞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장 봉투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게 홍보 효과입니다. 포장하셔서 배달하는 집들이나 이런 분은 들고 다니면서 그게 홍보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대형으로 좀 민물장어라든가 고급으로 갈 경우는 초벌을 하지 말고 그 장어를 싱싱한 장어를 참숯에다가 굽는데 거기에 불판을 뭘로 쓰느냐 그러면 잘하는 집들을 보니까 자갈 불판을 쓰더라고요. 자갈돌 불판을 써서 굉장히 맛있게 냄새나게 이렇게 구워주는데 육즙이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맛있다 이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끝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맛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박집의 비결들은 그런 거를 해서 뭐 3대가 한다, 2대가 한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어 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산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수산품질검사원에 이게 인증이 있어요. 그게 인증이 된 무항생제 장어 이런 거임을 필히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수로 이게 장어 양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신계동 장어 이런 데 보면요. 어마하게 비싼데 장어가 정말 살살 녹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장어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단호박도 주고요. 구워 먹게 버섯도 같이 주고 뭐 호박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같이 주면 살짝 5,000원만 내면 그거 한 접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워서 이제 먹으면 아주 쌈 싸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무슨 회식할 기회가 있으면 장어 전문점 가야 되겠어요. 저희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식재료를 다뤄봤지만 원장님께서 저렇게 군침을 계속 삼키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처음이에요. 와, 그래서 오늘 설명이 더욱더 알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 경험에서 나온 그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꺼내주셨는데요. 창업 전략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요소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무한리필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바닷장어를 활용한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급에 대한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원가 상승 요인도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은 무한리필에다가 자연산이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정적 요소에 이제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수급과 가격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가
장어구이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수입에 대한 안정성 고려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수입 여건을 통과한 경우에는 공급보다는 오히려 맛과 품질에 더 만전을 기하셔야 소비자한테 어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반짝하는 아이템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매출 하락 요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특히나 역대 이제 기획 아이템, 여기서 이제 기획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브랜드를 기획한 그런 형태의 아이템들인데요. 네. 사이클이 굉장히 길지 않아요. 불과 한 2년 안쪽에서 사그라드는데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랍스타 전문점이 있었고요. 맞아, 있었어요. 불닭 네. 전문점도 있었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육회 전문점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서브 메뉴나 안에 시스템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으면 금방 반짝하다가 사그라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어구이도 경쟁력을 분명히 확보하셔서 서브 메뉴에 대한 준비 확보하셔야 가능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리고 나서도 뭔가가 이게 좀 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빠지는 그런 지역이 필요하겠네요. 네, 치고 빠지는 전략도 또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 요인까지 정말 솔직담백하게 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창업 전략은 어떤 게 가능할지 원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자신 있는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좋아해야 돼요. 장어 굽는 냄새만 맡아도 네. 얘가 제대로 구워졌나 안 구워졌나 뭐 이런 것까지 따질 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전국의 장어구이집을 적어도 10군데 잘 된다는 집을 다녀보시고 네. 내가 그 집에서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취득을 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상권에 맞는, 돈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내 고객이 누구냐, 시장에 오는 주부들이 대상이냐, 젊은 층 대상으로 배달을 할 거냐, 술안주로 할 거냐, 뭐 반찬으로 할 거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전략인데 그게 선택입니다. 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성공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원장님, 이 시간 이후로 네. 장어구이 전문점에 대해서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원장님께서 네, 정말 전문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장어구이 전문점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비법 그런 게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장어구이 전문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절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다라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다수 고객분들이 이제 기력 증진 식품이다, 정력에 좋다,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고요. 보신 음식으로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고깃집 같은 경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하절기에 특히나 매출이 더 올라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출이 좀 안정적인 이런 부분이 하나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품질 유지에 좀 만전 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초저가 그다음에 이제 무한 리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외식 업종들이 많았는데 사실 살펴보면은 그리 길지 않게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고객 만족도가 하락이 되고요. 또 신선한 느낌이 좀 떨어지고 품질 관리가 부족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서 발생한 원인입니다. 장어구이 전문점 역시 품질의 꾸준한 유지 그리고 컨셉에 대한 유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장점은 비교적 높은 단가로 예를 들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고객이 공감하는 아이템이 바로 장어라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싸게 인식되는 아이템인데 하물며 저가로 싸게 판매되고 맛도 좋다. 그러면은 분명히 고객들이 선호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있으실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도 이렇게 장어구이 전문점과 관련된 정보를 탈탈 털어주셨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하니까 정말 뭐 어떤 어려움도 좀 다 타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수 원장님 주변에 이렇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장어구이 전문점도 차려갖고 잘 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 고집이 황소고집인 사장님이 계신데 지방이세요. 네네. 장어구이 그러면 소금구이, 그다음에 간장 양념, 고추장 양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집은 소금구이만 해요. 이유가 뭐냐면 소금구이는 가장 싱싱한 걸로 해야 되거든요. 약간 곱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맛이 한번 가면 그다음에 양념을 발라요. 그거 기본 상식인데 소금구이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올라서 그만했는데 그다음에 되니까 자리 잡혀서 정말 장어하면 그 집 가서 담백한 소금구이를 먹는 그런 분이 계신데 억대 매출입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억대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성공 사례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자신을 갖고 접근하신다면은 요즘 정말 핫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많은 분들께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장어구이 전문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낌없이 털털 털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 인생은 내가 두 발로 뛴 만큼 개척된다고 하죠. 자, 오늘도 열심히 뛰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그런 알찬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슈퍼만 리턴즈는 한국지역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